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내일 최종 변론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막판 전략 점검에 집중하고 있고 여야는 각각 장외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조현삼 변호사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내일 탄핵 심판 최종 변론 일로 봐도 되겠죠. 내일 이제 대통령이 마지막 진술을 한다면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인가? 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만 하는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내일 최종 마지막 변론일지 아닐지 저는 좀 알 수 없다. 가능성을 열어야 된다. 그죠, 아직 확실하진 않죠. 예, 그렇죠. 왜 그러냐면요. 그제 주말 사이에 일이 있었습니다. 예. 공수처에서 체포영장 발부했던 거 중앙지법에서 신청했다 기각한 것들이 나중에 밝혀진 거예요. 예. 근데 국회에다 공수처가 허위 답변서를 제출했었죠. 이 문제가 있었고 만약에 중앙지법에 기각된 걸 서부지법에 숨기고 신청했다. 그러면 원천적으로 서부지법에서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무효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거 하나. 그리고 홍장원 차장의 메모가 사설 감정기관에 의뢰했더니 박선원 민주당 의원 필체와 일치한다라는 또 결과가 또 나왔어요. 예. 근데 이 홍장원 차장의 메모가 헌재에서는 지금 주요 증거로 채택돼 있는 상태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금 헌재에서 평해를 연다 그러면 이 메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증거로 받아들일 것이냐, 이 문제를 아마 논의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이 시간도. 그래서 아마도 내일 최후 변론이 있을지 아니면 최후 변론 직전에 이거를 추가 변론을 더 잡겠다라는 그런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만약에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 변론한다 그러면은 계엄의 정당성을 일단 먼저 설명을 하실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내란죄가 불성립한다. 그 이유 마지막으로는 직무에 복귀했을 경우에 내가 어떻게 국정을 펼치겠다.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짧게 입장을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뭐가 또 들어가야 된다고 보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직무 복귀했을 때 국정운영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거기서 개헌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실 것 같아요. 본인에 대한 어떤 임기에 대한 어떤 부분도 언급을 하면서 내가 개헌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지금 내는 게 예. 현재 어떤 국정의 혼란 상황을 좀 정리하거나 또 수습할 수 있는 중요한 또 역할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내일 어떤 직무 복귀 시 어떤 국정운영 방안을 제시할지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임기 단축 개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단 내일이 최종 변론이라는 가정하에 윤 대통령은 어떤 메시지를 내보낼 것 같으며 어떤 메시지가 필요할까요?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최종 변론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근거 중에 몇 가지만 좀 말씀을 예. 좀 드리면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영장 청구를 사전에 서울중앙지법에 했다라는 예. 주장 자체는 서부지법에서 이미 영장이 발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적법성 논쟁이 있을 필요는 없지만 구태여 더 설명을 드리자면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은 최초는 맞습니다. 그 전에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던 것은 예. 체포영장이 아니라 압수수색영장이었죠. 그 경우에는 구태여 체포영장을 신청함에 있어서 그 사유를 적을 필요성이 전혀 없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그것 자체가 위법한 사정은 전혀 아니고요. 예. 그런 점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홍장원 차장의 메모 자체도 메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홍장원 차장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예. 홍장원 차장의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여러 진술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최후 진술 과정에서 아마 본인이 얼마나 이 비상계엄에 대한 적법성을 대해서 강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의 담화라든가 변론에서의 태도를 살펴보게 되면 절대로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본인이 얼마나 정당성이 있는지를 재차 한 번 더 강조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할애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사실 국민들이 듣고 싶은 것은 여전히 헌법상 우리나라 국가 수반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자부심에 상처를 내고 사회적 국민적 분열을 일으킨 이번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덧붙여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스스로 승복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예. 자칫 잘못하면 지난번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같은 그런 폭동이 또 재현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예. 승복하는 발언을 꼭 할 필요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최종으로 친다면 변론을 할 텐데 국회 측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그냥 요약해서 정리하는 발언일까요? 요약한 거는 부족하죠. 예. 부족하고 지금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말 사이 있었던 일 거기에 대한 이제 추가 변론의
필요성 이걸 집중적으로 강조할 것 같고요. 네. 지금 또 이제 주말 집회도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주말 집회가 할수록 갈수록 많이 늘고 있고 또 예. 대학생들 자발적으로 탄핵 반대 시구선을 열고 있거든요. 예. 전국 주요 대학에서 또 심지어는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알려진 광주에서도 조선대, 전남대, 광주대가 탄핵 반대 시구선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국민들의 열망이든가 여론 여기에 대해서도 아마 대통령이 좀 어떻게 판단하는지 뜻을 또 내비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혹시 결과가 나오면 수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어떡하나 이런 우려를 나타낸다고 그랬는데 네. 결과가 나오면요 아마 우리는 뭐 그 두말할 것 없이 수용을 할 겁니다. 수용을 할 건데 거기에 대한 국민들은 심판은 반드시 할 거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과 우리 법 연구의 카르텔, 사법의 편향성 이런 속도 조정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잊지 않고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심판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정청래 소추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정책 내용 이제 뭐 예. 본인이 하시고 싶은 말씀 많겠지만은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정책 예. 내용보다는 더 중요한 게 있어서요. 국회 측에서는 어떤 발언을 할까요? 마지막. 국회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변론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최후 진술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나왔던 사정들을 충분히 정리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비상계엄 선포가 얼마나 위헌적이고 위법한지에 대해서 정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심리 과정에서 본인이 충분히 뭐 내세울 수 있었던 그런 각종 증거라든가 진술을 전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본인이 만약에 비상계엄에 대한 선포에 대한 정당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신청했던 증인들조차도 윤 대통령 입장에 맞지 않는 그런 진술들을 한 바가 분명히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진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탄핵 심판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여든 야든 조기 대선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조기 대선 상황이 온다면 시장직을 사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홍준표 시장님이 좀 빠르다, 조급하다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세상의 문제는요 대부분이 뭔가 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뭔가 서두르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예. 뭐 세상 살아보신 분들 또 제발 공감한 분이 많이 있을 건데 아마 홍준표 시장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대선에서 한번 나갔다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대선 도전 재수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는데 그때 당시에 어땠냐면요. 홍준표 시장과 그다음에 안철수 당시 대선 출마자 이 두 분의 표를 합하지 않습니까? 그 문재인 전 대통령보다 득표율이 높습니다. 즉 다른 외부에 있는 보수표를 가져가는 정당이 없다 그러면 홍준표 시장은 그때 대통령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을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요. 보수표를 갉아먹을 그런 정당이 뭐 개혁신당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영향이 있지는 않거든요. 지금 3석밖에 없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수표를 가져갈 보수 대체 정당이 없다 그러면 본인이 혼자 나왔을 경우에 온전하게 1대1로 붙으면은 지난번보다 더 높은 득표율로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전국에도 불구하고 탄핵 전보다 계엄을 선포하기 전보다 지지율이 더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또 국민의힘 지지율도 올라온 상태고 만약에 예. 떨어져 있다. 그런 상태에서 홍준표 시장이 나와서 국민의힘 지지를 끌어올린다. 이런 효과가 있으면 또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예. 지금은 이미 국민의힘과 대통령 지지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서둘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헌재 결정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이런 예. 거를 먼저 내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예, 홍준표 시장이 다소 조급하다라는 평을 좀 해주셨는데 이렇게 선제적인 사퇴 카드를 꺼내드는 게 어떤 차별화 전략이 될 수 있을까요? 홍준표 시장은 사실 뭐 중앙 정계에서 벗어나 지방 광역자치단체장을 맡고 있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중앙에 대한 메시지를 던져왔죠. SNS를 통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다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탄핵 전국에서 사실상 소외받고 있죠. 주목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예. 명태균 사건이 아니라면 사실 뭐 언론지상에 많이 거론될까 싶을 정도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일종의 뭐 강경한 무리수 같은 것들을 동원할 수도 있긴 한데요. 그렇지만 저는 어차피
대선 주자 경선에 출마하고 나서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경우에는 사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선언했다는 그 정도 수준으로만 생각이 들고요. 다른 지자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보궐선거를 통해서 대행 체제가 아니라 새로운 지자체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사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많은 국민들을 배려하는 선택일 수도 있거든요. 네. 저는 홍준표 시장뿐만 아니라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로 지자체장을 사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서울 시민과 대구 시민을 위한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최근까지 조기 대선 발언 금지라는 그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조금씩 그게 많이 풀리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홍준표 대구시장도 그렇고 안철수 의원 어제 기자회견 열었는데 대권 출마 선언이냐 뭐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시라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한동훈 전 대표 책 낸다고 하고 김문수 장관도 뭐 그 전에 MB도 만났고 지금 언론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봉인이 해제가 된 건지 이렇게 그 어쨌든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렇게 대권 도전 의사가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표면적으로. 우리 국민의힘 당 내에서는요 조기 예. 대선 언급에 대한 함구령 뭐 이런 거 없었습니다. 일단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대통령의 어떤 탄핵 심판에 대해서 집중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만 당력을 집중하자 이런 의미였던 거지 조기 대선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말자 뭐 금지령 이런 거 일단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지금 홍준표 이제 대구시장 정도가 어제 오늘 처음으로 이제 입장을 밝혔죠. 네. 근데 나머지 분들은 좀 애매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안철수 의원 같은는요 어제 이제 기자회견 했는데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이냐라는 질문을 해요. 예. 질문했더니 여러분이 생각하신 대로 생각하면 된다라고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그러니까요. 했습니다. 자, 이 대선 선언이라든가 이런 출마 선언 이렇게 보기는 좀 기자들에 따라서 뭐 해석을 나름이지만 예. 명확한 대선 출마 선언이다 보기 어렵죠.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의 책 출간은요. 네. 글쎄요. 지금 탄핵 추진 당사자였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없었다면 탄핵이 안 됐을 것이다. 그래서 탄핵 추진의 당사자라는 그런 예. 짐을 지금 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지금 드러나고 있다시피 홍장원 차장의 메모가 네. 공작이었다는 의혹이 굉장히 짙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내란 공작, 또 정치인 체포 공작 이런 것들에 의해서 민주당에서 흘러나온 공작의 속은 당사자다 예. 이런 얘기도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예. 책을 냈다는 걸 곧 이거를 네. 대선 출마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 예.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상황일수록 더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이라든가 출마 가능성은 좀 더 낮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인 거고 김무수 장관 같은 경우는요. 지금 원래 정치인입니다. 장관은 별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네. 정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자들과 만나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따라서 이 세 분에 대해서는 굳이 뭐 억지로 이제 언론에서 과하게 좀 해석을 한 게 아닌가 예. 싶은 생각이 들고 탁구에도 저렇게 하시는 모습 올렸는데. 댓글 뭐 평소에 운동한 거에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제가 보기에 이제 대선 출마선을 공식적으로 한 사람 정도는 예. 홍준표 시장도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그 대선 출마 안 한 걸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돼요? 만약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대선 후보들이 예.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면 저는 그게 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지만 사실상 많은 법률 전문가라든가 국민들은 탄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수권 정당의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다름없습니다. 당연하게도 만약에 파면이 결정나게 되면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됩니다. 예. 한 달 안에 경선을 치러야 되고요. 한 달 동안 대선 본선을 치러야 됩니다. 시간이 굉장히 촉박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전혀 대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것 자체가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당연히 여기 거론되는 많은 국민의힘 후보들 경우에는 당연히 대선을 염두에 두고 지금 모든 움직임이 대선에 초점을 맞췄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금 두각을 드러내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4인으로 최종 경선을 치르지 않겠습니까? 그 4인에 탈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급할 거예요. 지금 거론되는 횟수라든가 그런
무게감으로 봤을 때는 4인 안에 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적어도 최종 경선을 완주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주자들 입장에서는 지금부터라도 많은 활동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이번에는 민주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연일 비명계 인사들을 만나고 있는데 이번에는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났습니다. 또 앞으로도 임종석 전 비서실장 그리고 김동연 경기지사와 만날 예정이 있는데 이런 만남이 이 대표의 외연 확장에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다라고 보십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과거부터 그래왔습니다. 실용주의자적인 면모를 보여왔어요. 성남시장부터 경기도지사 항상 그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되었던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지금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독주 체제로 분위기가 이어져 가고 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과 화합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꾸준히 던질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보를 계속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근에 그 중도 보수 정당을 표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부 비명계 그 대선 주자들로부터 비판을 좀 받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경수 전 지사와 회동 이후에 김경수 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그런 속내를 진심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입장을 선회하는 그런 발언을 한 바도 분명히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궤를 같이 하는 그런 중도 보수 정당의 그런 입장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예. 저는 이러한 통합과 포용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 더욱더 중요한 모습,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대표의 비명계 통합 행보 어떤 의미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굉장히 마음이 조급할 겁니다. 왜냐하면요, 집토끼 먼저 잡아야 되는데 집토끼가 불안한 거예요. 호남 지역, 광주 지역에서요,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압도적이지가 않습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호남에서 많으면 94%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예. 확실한 집토끼가 있었기 때문에 중원에 나가서 싸우면서 표를 가져오는 이런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데 예. 지금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요, 거기 한 3분의 1 정도 부족합니다. 지금 호남에서 정서는요, 민주당 대선 주자라 그러면 꼭 이재명 대표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여론이 상당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호남을 끌어안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데 예. 그 가장 좀 손쉬운 방법이 뭐냐? 바로 지난번에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던 친문계를 끌어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집토끼를 잡으려고 하는데 집토끼 잡으려다가요, 산토끼도 놓치서 둘 다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재명 대표가 호남에서 이제 공을 들이고 있는 이런 것들이 과연 먹힐 것인가? 특히 지금 중도 보수라는 민주당에서 70년 가까운 당의 정치생을 혼자 지금 바꿔버리는 정말 고개가 갸우뚱거리는 예.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그게 과연 호남에서 먹힐까? 호남에서 반대 급부의 어떤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예. 이 부분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명태균 특검법 야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그 내용은 크게는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 부부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개입했다는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 이건데 그러면 최상목 대행이 그 제2여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당연히 행사해야죠. 예. 이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지금 올라오면 지금 4번째 올라오는 겁니다. 네 번째 올라온 건데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정치에 공세하는 거는 정말 공교롭게도 얼마 전 그 헌재에서 밝혀졌었지요. 예. 민노총의 공소장, 간첩 혐의 공소장에 보면 그 단서가 조금 있습니다. 뭐냐? 북한에 내려보낸 지령에 따르면요, 윤석열 대통령 가족과 측근을 집중적으로 공세해라. 그래서 탄핵의 불씨를 피워라. 이런 지령문이 그대로 문구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정말로 민주당에 넘어와서 실현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치적 공세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은 단호하게 대처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또 하나 거기서 독소 조항이 있는 게 여기서 특검을 하게 되면 매일매일 브리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 관련돼 가지고 또는 국민의힘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나쁜 프레임을 씌울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이고 손쉬운 방법이 되겠죠. 예. 이런 독소 조항도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 특검법을 받을 수가 없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보면 김건희 여사가 조태용 그 국정원장하고 그때 왜 계엄 전날
다음 날 문자를 주고받았느냐 이게 예. 나왔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밝혀졌지 않습니까? 전화번호 뭐 바꿨다. 전화번호 바뀐 거 가지고 서로 알려주는 내용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또 언제 어떻게 김 여사와 명태균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 사실 알고 보면 별거 아닌 걸로 예. 언제든지 판결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이제 정치적 공세의 프레임이 말려들지 않도록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럼 민주당 쪽에서는 그 본회의 통과는 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또 수정해서 다시 또 법안을 통과시킬 생각인가요? 일단 명태균 특검법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아마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예.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거부권을 행사할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다시 국회에 돌아와서 재의결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시점이 저는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재의결 시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가 결정이 나고 난 이후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명태균 특검법을 재의결을 통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일까를 아마 의원들이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당연히 민주당과 범야권에서는 그대로 찬성을 하겠죠. 문제는 국민의힘 의원들인데 저는 이탈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 예. 자칫 잘못하면 명태균 리스크로 인해서 국민의힘 대선 주자가 치명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조기에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이고요. 사실 아마 정치공학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명태균 리스크와 연결고리가 닿지 않는 후보군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물론 거기에 거론되는 후보들도 분명히 있죠. 예. 그렇다 보면 어느 쪽에 어느 계파, 어느 쪽에 선을 닿고 있는지, 어느 쪽에 힘을 실어주는지에 대해서 아마 의원들이 고민을 하고 예. 선택할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상 수정할 필요가 없이 재의결을 통해서 명태균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삼 변호사,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